안녕하세요. 2월 10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렇게 춥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뜻한 봄이 찾아올 텐데요. 시장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불확실성을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요. 한 주간의 특징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협상을 다시 네. 불확실하게 하면서 네네.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제 트럼프가 일단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트럼프가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레리 커들로라는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건데, 네. 중국과의 어떤 협상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하다. 아직도 협상 자체가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그런 어떤 거리가 좀 있다. 그런 얘기들 좀 하면서, 실제로 2월 말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 얘기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협상을 하기로 했었던 그 마감 기일이 3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협상 기한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 보게 되면은 2월 말에 좀 무리해서라도 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예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협상이 없이 3월을 맞이하게 되면 이거 다시 무역전쟁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수가 있겠죠. 미국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3월 2일부터는 중국에게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중국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도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되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딜을 많이 해줬죠. 미국에 많이 퍼준 것도 있었고, 미국 제품들 많이 사주겠다 이런 약속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동안 중국이 노력해왔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연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협상 마감일이 3월 1일이 아니라 그 뒤로 연기가 되고, 그 기간 안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로 만나서 이제 어떤 식의 담판을 좀 짓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큰 무리 없이 그냥 무역 협상이 또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잘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악재 반응하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특징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준비해주신 종목군이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무역분쟁 관련 종목들이네요. 이 무역분쟁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샘표네요. 좀 어떤가요? 네, 그러면 이제 샘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샘표는 이제 식품주면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식용유, 참기름, 또는 이제 간장, 그다음에 샘표 말고도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음식료 관련한 종목인데,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혜택을 좀 따져보다 보면은 음식료 관련한 종목이니까 경기 방어주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식용유를 만드는 부분에서 이제 수혜가 있다라고 좀 이제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대두를 중국에 수출을 하는 상황이고, 중국이 또 그것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복 관세 때문에 중국이 이제 관세율을 확 높이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대두의 어떤 가격 자체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수입해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식용유를 만드는 이런 샘표 같은 회사는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좋은
수혜로 좀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무역 분쟁이 잘 안 됐을 때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샘표 같은 종목을 보게 되시면 작년 7월 같은 때도 강하게 상승했었죠. 이럴 때가 무역 분쟁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럴 때 모습이었고요. 최근에는 좀 이런 부분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들어갔는데, 약간 지금 또 불확실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에 대한 패턴들은 뭐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이 단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이 그냥 뭐 당장 내일 전화해가지고 야 진핑아 우리 만나자 뭐 이렇게 트럼프가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 어느 정도 안고 가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직전 고점 때 한 44,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려있죠. 그러면 단기 상승 이후에 그냥 또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37,000원이나 또는 36,500원 그렇게 아래쪽으로 접근해서 대응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은 조금 천천히 좀 가격이 내려오는 시점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무리하게 따라가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샘표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는 37,600원 정도 아래를 말씀해 주신 건가요? 37,000원 아래쪽이니까요. 아, 37,000원 아래요. 36,000원이나 37,000원 그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무역 분쟁 관련주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좀 어떤가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무역 분쟁 관련한 부분이라기보다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피해를 많이 봤다. 이 부분은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또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좀 해야 되냐면 이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도 SOC, 즉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제 땅을 또 파야 되고 뭐 도로를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굴삭기가 들어가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바로 그 포크레인, 그 굴삭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 내에서도 뭐 상당히 좀 인지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제 평가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요. 일단 저점을 좀 잡은 상태죠. 저점을 좀 잡은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 이평선은 골든크로스 나왔지만은 장기 이평선 저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주가가 오르더라도 만원대까지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저항대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원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좀 추세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만원대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조금 저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또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저점에서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고 만원대 이상 통과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뭐 하시려면 조금만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오히려 만원대 넘어가기 시작할 때 또는 만원을 넘어갈 것이 생각되는 그 타이밍 정도에서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 만원이 넘어간 다음에 추세가 좀 변하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무역분쟁 관련주 알아봤고요. 이 미세먼지가 기승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하니까 3한3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고 해요. 이 성투사님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몰랐었죠. 네, 뭐 보통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네. 누가 좀 가르쳐줬어요. 3한3이 해가지고 네. 3일은 춥고 네. 4일은 미세먼지가 있다. 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3한4온이었죠 원래.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면 미세먼지 때문에 좀 생활이 좀 힘드셨죠. 그래서 3한3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첫 번째 종목은 위닉스네요. 좀 어떤가요? 네. 용두삼인 들어봤는데 3한3이는 진짜 처음이네요. 네. 네. 위닉스는 아시듯이 이제 공기청정기 쪽이죠. 네.
뭐 요즘에도 이제 봄에 뭐 여름에뿐만이 아니라 뭐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 이번 명절 때도 그래가지고 열받았다 이런 그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애기들 데리고 어디 뭐 실내라도 가고 싶은데 그 실내에 있는 그 어떤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까지 가는 그 거리에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집에 안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뭐 집 밖은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청정기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 부분이면 뭐 차량용 공조기, 뭐 필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위닉스가 또 가정용 공기 그 청정기 쪽에서 그래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최근에 이제 뭐 사시사철입니다. 원래는 봄철에만 좀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 좀 보였었거든요. 왜냐면 봄철이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겨울철에도 그냥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그 시기를 타지 않는, 즉 성수기가 없는 뭐 그런 어떤 제품군으로 이제 구분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추세 굉장히 좋고요. 이제 봄철로 가게 되면 본격적인 또 성수기로 진입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직전 그 지난 여름 봄에 형성됐었던 이 고점 라인 때 2만원 정도쯤 될 것 같은데 요 구간대까지는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익률적으로 본다면 한 15% 정도 남아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뭐 부족한 정도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 보고 대응하실 분들은 뭐 현재 시점 잘 들어왔기 때문에 뭐 16,000원 근처에 붙여가지고 접근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지금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움직임 보면 봄철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그 이후의 흐름들이 더 그 좋아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해를 바꾸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만 일단 한 몇 개월 정도 수준의 단기적 패턴으로만 좀 보시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들어가신다라면 단기적 패턴으로 봄철까지만 보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위닉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봄철 정도까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미세먼지 관련주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50입니다. 50은 좀 어떤가요? 네, 50 하면은 이제 미세먼지와 무슨 관련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50은 보통 본드잖아요. 네네. 50 본드 유명하죠. 네, 공업용 또는 목재용 이런 본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50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진 마스크가 또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마트를 가기 때문에 잘 못 봤는데 홈플러스에 가시면은 50에서 나온 방진 마스크를 팝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로 이제 50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가 저점을 좀 잡아준 모습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턴에서 본다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든 단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미세먼지 관련주 이제 봄철이 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수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 참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 본다면 4,500원, 5,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현재 시점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지금은 약간의 눌림목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00원이나 또는 이평선 저점 구간 대죠. 3,600원 요 라인 때 붙여서 매수해 보신다라면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이제 봄철에만 좀 움직이는 형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라면 역시 좀 길게 보는 것보다도 현재 시점이 워낙 저점권이기 때문에 봄철 동안에 볼 수 있는 단기적 한 2, 3개월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시면 되겠고 뭐 일단은 목표대 저항대 만나는 구간까지는 4,500원 구간까지로 일단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0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3,600원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역시 이것도 봄철 정도까지 단기적인 테마로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어요. 네, 미세먼지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요즘 넥슨과 CJ 헬로 등이 매각된다는 이야기로 좀 시끄러운데요. 이것에 대한 관련 종목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M&A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은 좀 어떤가요? 넷마블이 이제 지난 주말에 짠 하고 올랐다가 이제 위에 이제
좀 얻어맞고 내려왔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힘이 굉장히 세요. 왜냐면은 이제 넥슨을 이제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넥슨이 이제 보면은 그 카트라이더인가요? 그 뭐 풍선 던지고 막 자동차 그 타고 다니는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런 거 했었던 게임 회사인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근데 이 넥슨이라는 이 회사가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게임의 어떤 그 점유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회사를 사게 되면은 굉장히 좀 큰 그런 어떤 인지도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신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 회사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카카오가 산다 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넷마블이 이 넥슨을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중국의 이제 텐센트 그 다음에 뭐 MBK라는 어떤 다른 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공동으로 넥슨을 인수하겠다. 왜냐면 돈이 부족하니까 서로 모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넥슨을 인수하게 된다면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도 넥슨을 인수하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 입지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넥슨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자체가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의 어떤 그 모든 시너지를 다 끌어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고 또 텐센트와 손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넷마블이 넥슨을 인수한다는 것은 게임 상황에서 게임주가 게임주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 상다를 흡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 지지 라인대가 11만원, 11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대 어지간하니 깨지 않는다라면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쪽 꼬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치고 올라간다라면은 뭐 그냥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횡보 기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A에 대한 어떤 인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수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더라도 소량만 들어가서 일단 상황을 보고 다음에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 다음에 저점 지지 라인 때는 10만 5천원, 11만원 요 라인대로 저점 지지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10만 5천원에서 11만원 정도의 저점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 덧붙여 주셨어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나빠 보이진 않는데 비중을 조금 소량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M&A 관련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U+예요. 좀 어떤가요? 네, LG U+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세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CJ 헬로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말 동안에 나온 이야기인데 CJ 헬로는 이제 그 케이블 유선 방송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U+가 현재 그 IPTV 쪽에서 가지고 있는 고객수하고 이 CJ 헬로 쪽 고객수하고 합쳐버리게 되면은 인원수가 한 7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그 고객수를 가지고 있는 게 KT입니다. KT가 뭐 이제 IPTV 쪽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프인가요? 그 접시 매달아 놓고 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보면은 약 9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은 두 번째 그 사업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SK 브로드밴드를 제치고 들어가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지금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SK 브로드밴드도 뭐 딜라이브라는 또 다른 어떤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다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KT만 지금 약간 피곤한 상태죠. 더 이상 고객수를 확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KT가 약간의 위기인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시장 점유율을 확장시켜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도 이 CJ 헬로에 대한 부분을 90% 정도 인수 확정을 지어놨다는 사실들은 일단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LG U+ 가져가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라면 LG U+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G 관련한 부분에서도 먼저 진입했다. 물론 화웨이 장비에 대한 어떤 논란이 계속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신규 뭐 최초 진입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일단 주가가 단기적 조정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보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도 약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15,000원, 14,500원 지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올라가는 단기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큰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17,000원, 17,500원 있는 이 저항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중을 많이 실어서는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비중을 점차적으로 추세를 보면서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라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LG U 플러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주셨고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작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뭐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릴 때 U 플러스 종목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네. LG U 플러스네요. 다. 네, U 플러스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네. 대U 플러스라고 네, U 플러스만 치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안내해드린 종목은 U 플러스가 아니고 LG U 플러스였다는 거 정정해드릴게요. 네, 오늘 종목 여기까지입니다. 성투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